안녕하세요. 그동안 수많은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유무죄 여부가 아닙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시 대선 결과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보전받았던 막대한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약 397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환수 가능성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정치적 타격을 넘어 정당 운영과 향후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과거 상황과의 극적인 대비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하게 압박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거액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당시 민주당을 향했던 논리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되돌아오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 관련 게시판에서는 부메랑이 돌아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 지역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당선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대규모 기업 유치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강조했던 공약들이 있었는데 최근 한겨레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기업이 호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거점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일부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별개로 새로운 산업 거점을 지방에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검토설 자체가 대구가 아닌 호남에서 먼저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에서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잠실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 현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참정권 집회가 열렸던 잠실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서 부정선거론 세력이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재선거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집회가 점점 부정선거 주장과 각종 음모론 중심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과격한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강한 발언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투표함 이송 과정에 대한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일부 경찰관들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충분히 착용하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위대의 통제를 받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 집행기관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 역시 허위 사실 유포와 각종 위협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슈가 커지고 있는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논란입니다. 최욱 진행자는 방송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하지 않겠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후 오창석 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인사 이력과 공공기관 활동 경력이 다시 조명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년재단 이사장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위원직과 여러 공공기관 경력이 연이어 언급되면서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진보 진영 내부 노선 갈등과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정치적 화제 가운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행사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온종일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러 차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의 불참은 부실투표 논란 등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당의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과거 사례들과 비교하며 의문을 제기했고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행보가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도통합 노선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성개혁 노선 사이에 미묘한 힘겨루기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통령 환송 행사 대신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전북지사에 당선된 이원택 지사와 오찬을 함께한 뒤 고창 선운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원택 지사 역시 이번 방문이 지역 민심을 직접 듣기 위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단순한 지역 방문으로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모든 움직임이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민생 행보였을지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당권 경쟁의 신호탄이었을지 정치권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